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축사 노예, 타이어 노예, 염전 노예. 입에 담기에도 가슴 아픈 말들인데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었고 또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을 노예처럼 학대하는 사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은 무엇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먼저 본조비의 It's My Life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재가 장애인 1차 인권 실태 점검 계획을 밝힌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인철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재가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거죠? 예. 저희가 거주를 하는 형태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그다음 거주시설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거주 서비스를 받고 있고. 예.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재가 장애인,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거주 장애인,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보다는 이런 복지라든지 손길이 좀 못 미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 점검을 1차로 실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점검의 실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희는 2014년도에 발생한 염전 지역의 장애인 성노예 사건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사건 직후에 저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 설치라든가, 그다음 거주시설 인권 감시체계 강화, 그다음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가,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확대라든가,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였고, 선정을 하였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5년부터는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을 3분의 1씩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었지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발생한 청주에서 발생한 타이어 노예 사건처럼 내부와 소통이 없거나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고립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곳, 축사 같은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예. 이를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이제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의 장애인 10,000명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예. 우선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보면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파악이 안 된 경우에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아마 저희들도 이제 1만 명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러한 소재지 불분명한 분들이 발생이 되면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이 10,000명이라는 게 어디서 추출된 겁니까? 예. 저희는 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제 이유는 예. 기존에 이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유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 재심사가 이제 늦어지거나 또 이제 독거 장애인이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의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대상을 이제 확정을 하였습니다. 예,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셨습니까? 예,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예.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됐나요? 빅데이터, 잠깐, 빅데이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소재가 이제, 소재가 불분명한 이제, 장기 미거주자라든가, 예. 또,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의 이하이거나, 또 장애 유형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를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학대 상황으로 의심이 되게 되면, 먼저 이제, 시군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경찰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 전담팀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권 전담팀이 담당 시군구 담당자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리고 주소가 이제 장기간 미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인권 실태가 그래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점을 좀 보강해서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다르게 조사가 진행됩니까?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시설 장애인에 관해서는 매년마다 이제 인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재가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이 조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심심할 때마다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이 타이어 수리점에서 강제 노역 사건이 있었고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좀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인권 침해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와 이제 먼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가해자 분리하고 일시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 피해 쉼터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의 도움으로 인권 침해 피해 장애인을 쉼터로 이제 입소를 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리치료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와 그다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것과 협력해가지고 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지원할 것이고, 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직업 재활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10,000명을 일단은 모집단으로 꼽았고 피해 장애인이 발견되면은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예.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다가 피해 장애인이 발생이 되면 예. 먼저 이제 쉼터 입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피해 장애인 쉼터에 입소를 해가지고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 수사 지원과 함께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인연금 등 소득 지원, 그리고 활동 보조, 그리고 직업 재활이라든가 그다음 시설이 필요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시설 입소 등을 통해 가지고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특히나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공공 후견인을 이제 지원하거나 그리고 욕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지원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같은 거 점검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재가 장애인들의 데이터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이 어디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는 장애인이 지금 등록 장애인이 한 250만 명 정도가 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10,000명이라는 것을 이제 뽑아낸 건데 네. 그 기준이 명확히 어떤 거였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10,000명을 뽑아낸 기준이요.
이 25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그렇게 또 많은 수치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장애 유형이라든가 보게 되면 보통 재가 장애인 중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달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발달 장애인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그 20만 명 중에서 저희가 추출한 인원이 10,000명 정도면 다 전수조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수가 25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모수가 아니고 한 20만 명 정도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은 또 앞으로 이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이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이 보이면은 신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고 원래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이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초에는 그 직군을 1개 직군에서 21개 직군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지원기관의 종사자라든가 의료인 그리고 이제 구급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이라든가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번호가 그 공통번호인 1577에 5364번으로 해주시거나 또 시군구 담당자나 또 지역에 가게 되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577에 5364번으로 이런 장애인 학대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신고 1577에 5364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롯데그룹의 총수죠. 신동빈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금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창사 이래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신동빈 회장은 출석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고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자세히 밝히겠다고만 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신동빈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관련 소식 들어오면은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동거택시 택시기사 박재영입니다. 경력은 1년 남짓 돼가고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택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거리 손님이 많이 탔을 때 그럴 때 이제 보람됨을 느끼죠. 손님이 없고 할 때는 좀 실망감을 갖고 그러죠. 택시를 이제 제가 한 1년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도 부족한 편이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보수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타시면은 너무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도 또 먹다가 그냥 차에다 버리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손님도 타야 되고 항상 차가 청결해야 되는데 시트에다 묻힌데 그런 점은 이제 손님들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보다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아무래도 낫겠죠. 여름보다는 가을이 낫고 가을보다는 겨울이 날 것 같습니다.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부터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노동의 대가에 택시기사분들이 충분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서 택시기사분들도 노동의 대가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이 손님이 더 많으니까 평일보다 주말이 좀 바쁘고 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라는 거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거 다 잘 풀리면은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박재영 택시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셨다고요.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일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어색하잖아요. 그동안 하던 일에 익숙해져 있다가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셨을 법한데 또 진상 손님들, 음식 먹다가 차에 버리고 어제도 쓰레기 버리고 가는 손님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은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혹시 실수로 그러셨다면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놀랄 때가 많고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택시기사님들이 이 운전을 하루 종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난폭 운전이 계속 겪게 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저희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재영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쉽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코너죠.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바로 이어가죠.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 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대출 규제 강화, 또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 악재 요인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주택시장 향방도 궁금한데요. 4분기 주택시장의 굵직한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올해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가을 분양 성수기와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가 상승 흐름은 추석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주택 공급 축소 방침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의 몸값이 높아지는 이상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 재건축 상승세에 힘입어서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계속된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한 템포 쉬어갈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단기 급등으로 매수자 가격 저항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서 내년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라든지 거주 관점에서 매수에 나서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예,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 같아서 가격이 뛸 테니까 사는 그런 함부로 뛰어드는 행동은 좀 자제하라는 분석이신데요. 자, 얼마 전에 정부가 또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요, 대출자의 소득 기준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고 가계부채 대책 조기 시행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가을은 보통 이 분양 성수기 아닙니까? 분양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올가을 분양시장은 이제 수도권 청약 인기 지역인 강남 재건축과 동탄 이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예. 분양시장 특수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 도입했었던 이제 가계부채 대책이 10월로 조기 시행되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오히려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모습도 있는데요. 실제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21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예. 특히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택지지구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인데요. 추석 이후 예정된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이 한 3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송파구 오금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주택시장 변수 중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사이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역전세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2008년이죠. 잠실에서 재건축 아파트 대규모로 재건축 아파트가 이게 몰리고 가까운 그런 2만에 가까운 가구가 한 번에 입주하면서 인근의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잠실 역전세난을 재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예.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75만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경기, 대구, 경남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이 이어진 데다가 향후 2년간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아서 역전세난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향후의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역전세 위험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국시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 입주량이 급증한다든지 또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지역 위주로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논쟁도 한창인데요. 마침 오늘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 변화의 영향 짧게 들어볼까요? 하반기 예정된 미국 대선,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이 9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점 부인할 수 없고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시작되면 국내도 1년 정도 가량의 시차를 두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 이자 부담이 장기에 걸쳐서 점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끼고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금리 변화에 대비해서 본인의 부채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신 이후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다든지 공급 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위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을 가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자, 첫 소식부터 좀 낯뜨거운 이야기인데요. 서울 지하철 공사의 일부 간부들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다가 적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A 전 팀장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인턴 사원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희롱 행각을 벌였습니다. 예. 이 A 전 팀장은 이 여성 인턴에게 몸무게, 옷 사이즈,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다가 결국 정직 3개월이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또 5호선 광나루역에서도 이런 성희롱이 있었는데요.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가 B 전 역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지하철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본청 등에서 모두 16건이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의 신고가 전체 신고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피해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달 2일 서울 반포대로에서 초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서울 서초 반포대로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축제인데요. 예. 서초의 옛 지명이죠. 서리풀이라는 이름을 딴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고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바로 초대형 퍼레이드인데요. 세비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4.4km 구간에서 군악대 등 3천여 명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이 퍼레이드가 끝나면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초대형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시민 만여 명이 다 같이 한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축제 기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니까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는 24일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올여름 정말 지긋지긋한 더위가 있었는데요. 기상청 관측 사상으로도 최고 수준의 폭염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이었던 만큼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망자, 숨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사망자까지는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올여름 서울에 발령된 폭염특보는 41일에 달했습니다. 예. 다행히도 그런데 이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데요. 폭염 기간에 19,000명의 재난도우미가 활약을 했고 폭염 순회 구급대가 또 취약계층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또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등 3,3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정해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육아 가사에 지친 여성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서 서울시가 육아 가사에 지친 여성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예. 다양한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여성 행복 객석 이런 코너가 있는데요. 그 배너에 들어가서 참가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무용단 등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서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는데요. 가을과 어울리는 관현악 콘서트 등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서 국악 공연으로 묵향, 또 뮤지컬, 올드 재즈, 히든 캐치, 종이 아빠 등을 반값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극 철로 역정과 고래 햄릿, 발레도 있어요. 춤추는 팬더 등 명작들을 모두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애 키우고 집안일 하다 보면은 공연 한 편 본다는 게 주부 입장에서는 엄두가 나질 않는 그런 일인데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친구 가족과 함께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비용 부담 없이 공연 한 편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지금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죠. 예, 뭐 많은 분들이 가서 좀 즐기고 좀 미소 짓고 그간의 좀 생활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도 가을은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